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물이 침수 피해 없었나요? 체육관에?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어. 다행히 저번에 벽 타고 줄줄줄줄 물 네. 새는 것 보셨죠? 거의 캠핑장에 와 있는 기분으로 물 새는 거 보셨죠? 진짜 겨울에는 바닥에 얼음 얼어. 여름에는 천정에서 물새. 제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외부 날씨와 내부 환경이 거의 일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쳐주러 오셨는데 피해가 줄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을 다녀가신 다음에 결국 어쨌든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예, 해결된 지 딱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영구적인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와서 하고 가신 일이 뭐냐면 하수구에 걸름망 있잖아요. 그거를 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다. 하수구가 아니고 그 배수구인데 지붕 근처에서 네. 이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내보내는 거기에 있는 걸름망인데 이제 그게 빼면 어쨌든 간에 밑으로 빨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 뭐야, 어디서 나오신 분인데? 전문가 아니야? 전문가라고 그래? 부르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어쨌든 지금은 됐는데 불안해요 사실은. 네. 대중요법의 대가. 진짜 우리 그러니까요. 문지기 같은. 대중요법으로만 아무 얘기나 하지. 대중요법으로만 먹고 사는. 그럼요. 그때 딱딱 해결해줘야지. 아프다면 당장 그냥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자르고. 다른 데를 아프게 해서 그렇죠. 거기를 아프게 못 느끼게 하고. 안 보인다 안 보여. 눈 뽑아 붓고 네. 이렇게 하면 비명 지르면 딱딱. 입을 꼬매버리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딱딱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용하다고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계속 저번에 와서 하루 만에 20kg 뺐다고 네. 팔 잘린 분이.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운동에도 소용이 없더니 팔이 20kg 나가는 팔이 우리 흔들지 않습니까? 지금 폭우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데이빗 백곰님 있잖아요. 네. 데이빗 백곰님. 네. 나는 당연히 데이빗 백곰이라고 하면은 백곰. 그러면 데이빗 베컴을 네. 이렇게 가지고 좀 바꾼 거잖아. 네. 그러면 데이빗 베컴이면 아무래도 축구니까 당연히 남자겠거니 생각을 했지. 여자분이야. 여자분인 것을 확인했어. 어떻게요? 저는 여자분일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왜? 그냥 여자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말투에서 뭐가 느껴졌나? 잘 모르겠어요. 제 판단 기준. 그 데이빗 베컴님이 왓챠피디아 친구 일촌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 대문 사진 보니까는 여성분이시더라고. 본인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여자친구 사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딸내미 사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엄마 사진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보통은 자기 사진을 걸어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 성취감 같은 게 그동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을. 그래서 앞으로 매번 그 방송 때마다 데이빗 백곰님을 언급하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구독자들 그 성비랑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그 운영자 모드로 들어가면 네. 40, 50대 남성이 대부분 99%야. 진짜요? 40대 남성. 그러면 1%의 너무 적은 소수자 아닙니까? 소수자.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크게 보호해주고 복돋아주고 고무시켜드려야 될 우리한테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면 험악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 네. 여성 창업자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제2의 스티브 잡스로까지 불리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사기로 밝혀지고 그 사건의 영향으로 다른 여성 창업자들의 앞길까지 맡게 되었다고 평가받는 네. 시대의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의 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TV 시리즈 드롭아웃을 보고 왔습니다. I'm Elizabeth Holmes. What if you could test your blood with just a drop? This machine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홀루에서 2022년에 공개됐던 드라마고요. 우리나라는 홀루가 안 들어와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8부작인가? 네. 8부작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드라마 1시간짜리 드라마고요. 1시간 8부작 8시간이죠. 그다음에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연인으로 나왔던 나비 앤드루스, 이분이 좀 그나마 얼굴이 좀 낯이 익은 인물이고요. 그 저기에 나왔었죠. 그 우리한테 친숙한 거로는 로스트에 나왔었고, 거기 나왔을 때만 해도 아주 진짜 꽃미남 좀 그런 타입으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최근 베두나랑 워소스키 자매가 감독을 하고 베두나가 출연했던 센스8, 그 개망작이거든요. 센스8. 거기에서도 주요한 캐릭터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딜런 미넷이라는 또 젊은 떠오르는 청춘 남자 배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루머의 루머 시리즈 거기서 주연으로 나왔었죠. 그걸로 유명해진 애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미영 씨도 나오시는데, 이제 김미영 팀장으로 우리가 친숙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알만한 분으로는 엘리자베스 마블 뭐 유명하니까 마블이잖아. 그리고 스티븐 프라이라는 이분이 그 나왔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시리즈가 있어요. 이분 뭐 배우면서 뭐 각본가이면서 감독이면서 뭐 별거 다 하시는 뭐 그런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류의 분인데, 샌드맨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거든요. TV 시리즈.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관장하는 각각의 신들이 있고, 그 중에 꿈을 관장하는 신이 어떻게 하다 인간한테 사로잡히면서 인간 세계의 꿈이 사라져요. 사람이 잘 때 꾸는 꿈,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게 없어졌다고 뭐 뭔 일이 벌어지겠냐 했는데,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몇십 년 만에 잡힌 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샌드맨, 이 꿈을 관장하는 신의 어떤 수학격으로 나오는 분이거든요. 이 샌드맨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 뭐 그 욕망을 관장하는 신, 성 같은 거, 뭐 그거 섹스를 관장하는 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TV시리즈인데 그거 좀 볼만합니다.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또 나오셨고, 또 샘 워터스톤이라는 그 전직 국무장관 역할로 나오신 분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그 뉴스룸에서 그 국장으로 나오죠. 어쩐지 낯이 익은. 그죠. 그랬었구나. 뉴스룸 봤어요? 네. 내가 보라는 건 안 보면서 왜 그런 건 다 봐? 응? 오늘 이거는 다 모닝쇼랑 헷갈렸네. 근데 모닝쇼 이하씨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아니 그럼 뭐 내가 어디서 본 거지? 왜 나 지금? 뉴스룸은 어디서 본 거지? 뉴스룸은 아닌가 본데 그러면? 눈물 납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모닝쇼랑 헷갈렸는데 그럼 어디서 본 거지? 아무튼 눈물 납니다. 빅뱅 이론에서 빅뱅 이론. 내가 빅뱅 이론을 안 봤어.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누구 나오는데? 쉘든 엄마가 나오고. 그렇죠. 만화가게 주인도. 만화가게 주인 너무 반가웠어요. 엘리자베스 저도요. 마블이 그 빅뱅에 나왔다고? 엘리자베스 아니요, 로리 맥칼프. 그 교수. 여자 교수? 네. 그 사람도 낯이 익더니 엄마였다. 맞다. 쉘든 그러네요. 네, 쉘든 엄마였군요. 만화가게 사장님도 나왔어요. 케빈 서스나. 그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V의 그 터프가이. V 옛날 그 1984년작 TV 시리즈 V 있잖아요. 뭐 얼굴 착 찢어지면서 막 생지 막 먹고. 몰라요? V 몰라요? 몰라요.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네.
사람 모습이야 똑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파충류였던 거예요. 이 겉에 껍데기 스킨을 뒤집어 쓴 거야. 얼굴 이렇게 잡아 당기면 마크 주커버그가 파충류 인간이라면서요. 아,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죠. 어쨌든 그 그래서 부위에서 V에서 나왔던 분, 그리고 이분 거기 탑건에서 탑건 1에서 교관으로 나오죠. 톰 크루즈를 조련하는 교관. 그냥 그 아저씨도 나오고 뭐 아는 사람 많네. 그게 너무 많이 나오네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홈즈와 엘리자베스 홈즈가 창립한 회사인 테라노스라는 회사 사건을 다룬 드라마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시죠? 네.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좀 아십니까? 요거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겠네. 내용이 잘 이해가 되겠어.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냥 있었던 사건 위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드라마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이 있어요. 85년생. 85년생이 아니지. 84년생입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역할을 하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85년생, 그 나이가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키가 되게 크거든요. 한 170대. 근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키가 160이거든. 엄청 클 것 같은데 되게 머리가 작아서 그런가. 멀리서 보면 엄청 큰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서 있을 때 보면 애기같이 너무 작아. 엘리자베스 홈즈는 되게 좀 크고 얼굴도 이렇게 길쭉하고 오이처럼 컴버비치처럼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미지가 좀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진짜 너무 밉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한 캐스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름이 나온 김에 한번 저기를 하면은, 남편이 토마스 사도스키예요. 이름이 배우거든요. 그렇게 A급 배우는 아니고 몇몇 뉴스룸에서 아마 PD로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토마스 사도스키가. 그런 이제 드라마에서, 그래도 뭐 흥행작 드라마에서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로도 나오시고 했던 분이죠. 결혼을 했는데 딸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 7살, 5살만 이쯤 돼요. 딸 이름이 리나 레인 사도스키 사이프리드야. 엄마 성을 땄죠. 아빠 성은 중간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다음에. 토머스 사이프리드 사도스키야. 그럼 이 집안은 성이, 아들은 아빠 성, 여자들은 엄마 성, 남자들은 아빠 성, 이렇게 두 가지 성을 쓰는 집이 됐죠. 이거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일단 엘리자베스 홈즈로 다시 돌아와서 84년생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워싱턴 DC 가봤어요? 워싱턴 DC? 아니요. 다 개깡촌인데 잘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개깡촌이래.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정치밖에 없잖아. 산업이 없잖아요, 산업이. 하여튼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치인들만 보고 커서 컸는가? 그래서 저래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에너지 대기업 앨론의 부사장 출신이고, 엄마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 윗대 할아버지 때에서는 뭐 노예를 뭐 몇십 명을 거느린 뭐 이런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는 할아버지 때에서 대부분 없어졌대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에너지 대기업의 부사장 정도까지 갔으면 뭐 유복한 집안에서 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망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네 회사가 망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는 걸로 시작은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뭐가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고 바로 길에 나앉게 되잖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아니 당장 왜 자기 살 집이 없어? 그거 이상하잖아.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유복한 환경에서도 컸는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 자기네 집이 성에 좀 안 찼나 봐요. 그래서 나는 장래에 커서 억만장자가 될 거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다 자랐대요. 그래서 누가 뭐 너 장래의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뭐 과학자가 될래요, 뭐 대통령이 될래요 이러잖아요. 억만장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대통령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억만장자가 되면 대통령이 저랑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당돌하게 대답을 하고 그랬대요. 돈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홈즈는 항상 이 자기 사업체를 키울 때도 홍보할 때도 그랬고 재판받을 때도 그랬는데 자기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하면서 큰 거 보면 그냥 돈 벌려고 했던 것 같아. 뭘 돕긴 뭘 도와.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태어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국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중국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국 대학에 납품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스티브 잡스의 팬이었어요. 이미 이때.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 초기 아이팟을 사서 그걸로 막 얼굴 막 목에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치 무슨 성애를 하는 것 같은 애플과 성애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방에다가 스티브 잡스 사진 이만하게 붙여놓고 그 맥킨토시 초창기 맥킨토시 사진이랑 해서 그렇게 컸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그 공부는 똑똑하게 잘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입학 전에 있던 프로그램 여름 북경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북경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다들 이제 18살짜리 애들이 온 거니까 놀기 바쁘지 다들. 근데 혼자만 진지하게 막 중국어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이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환경 안에서 좀 쓸쓸하게 지냈는데 거기에 온 뭐 파키스탄? 인도 계열? 파키스탄 출신 같은데 파키스탄 출신 아재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저 북경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죠. 이때 당시 홈즈보다 20살이 많았어요. 남자가. 근데 유일하게 이 아저씨만 이 북경어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껴서 둘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 여름 북경 학교에서. 이때 만났던 그 아저씨 이름이 훗날 테라노스 사건에서도 큰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써니 발와니. 그래서 앞으로 써니라고 하겠는데 써니 발와니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비밀의 두려움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기업 문화를 함께 만든 주요 인물이 되는 아재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으로도 발전하고요. 이 둘이 이제 연인이 되는데 바로 그 북경어 학교에서 만나서 바로 연인이 되는 건 아니고 저기가 스탠포드에 홈즈가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한동안은 그냥 서로 이게 전화 통화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한 시간이 좀 꽤 지난 다음에 학교 내에서 또 축제 이런 거에 파티에서 그 홈즈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고발을 했지만 기각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답답한 억울한 심정들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위로하고 뭐 들어주다가 이제 둘이 급격하게 발전해서 사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 써니라는 사람이 테라노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 CEO로 회사에 들어와서 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CEO와 COO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보통의 기업 윤리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대요. 근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 기업 윤리. 그건 내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판점으로는 인사나 경영의 전문가도 아니고, 의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학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왜 그 최고 관리자 위치에 COO 자리에 앉냐? 이건 낙하산이잖아.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근데 미국은 하도 그냥 아무나 갖다 꽂잖아. 자르는 것도 그냥 막 자르고, 채용도 그냥, 어차피 거기 공채가 없으니까, 미국은. 다 인터뷰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을 잘못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뭐,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 써서는 안 됐다. 쓸 수 없는 사람 썼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이제 저기 하는 게 20살 차이나 난다 둘 관계가 연인 그게 더 큰 문제입니까? 연인 관계가 네. 그런 비판이 있어요. 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비판은 이상하다는 거지. 비판에 이 대한 비판은. 비판인 거예요. 20살 차이나 나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이 처음 만날 북경어 학교에서 처음 만날 당시에 이 남자는 유부남, 이 드라마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해. 얘를 만난 그 해. 그리고 홈즈랑은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부터 사귈 거예요. 근데 뭐 문제야? 뭐 이혼하고 사귀고 아니면 이혼 안 했더라도 사귀다가 이혼할 수도 있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이게 우리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 뭐 우리 결혼 관계 이전 관계는 이전부터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중첩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을 갖고 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두 가지는 나이 차랑 유부남이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나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데이비 백곰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화학공학. 약간 약쟁이도 화공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2학년 때 특기가 중국어였으니까 2학년 때 중국어 특기를 발판으로 해서 싱가포르의 게놈 연구소에 인턴십을 가게 됩니다.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마치고 얘네는 가을 학기니까 이제 여름 방학 때 인턴십. 싱가포르는 중국어 써요? 중국어 쓰죠. 그래요? 네. 북경어 쓰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그래요? 몰랐어요. 왜 장점인이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대만이지. 뭐라고? 자르지 마세요 이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기세야, 기세. 봤지, 여기서. 그렇진 말도 기세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잖아. 진짜.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싱가포르 게놈 연구소가 뭘 하는 데냐면, 주사기로 혈액 샘플을 수집해서 사스 검사를 하는 데였어요. 거기서 얘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테라노스 설립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초창기에 설립했을 땐 테라노스는 아니었고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회사 이름을 테라노스로 바꾸게 됩니다. 테라노스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의 개요는 뭐냐? 피 단 한 방울로 25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혈액 검사를 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은 있었어요. 근데 피를 30리터씩 뽑아야 됐다는 거지. 30리터 뽑으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30리터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의미가 없는 기술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한 방울로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30cc 맞죠? 30리터면 그거 정말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 헌혈을 60번을 해야 되는. 진짜 엄청난 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발명이지. 도왔네요. 사람이 엄청 죽어나가는데. 그럼 이전에는 진단을 못해, 목숨 걸고 진단해. 그래서 한 해에 30만 명씩 미국에서만 혈액 검사를 하다 사람들이 죽었대요. 이게 과연 의료기기냐 뱀파이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피 한 방울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 가능하다. 그런 시스템을 내가 구축했다라고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혈액 검사계의 혁명이다. 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서 가치가 급등해서 유니콘 기업에 나중에 가서 등극하게 되는 그런 회사였죠. 처음에 스탠포드에 자기가 다니던 그 공과대학 학장 체닝 로버트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첫 번째 이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다른 이제 의대에 있는 다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의대 교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건 할 수 없다. 교수 말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 공과대학 교수 이 공돌이 아재는 의대가 아니니까 믿은 거죠. 하여튼 그 공과대학 교수 학장이었던 체닝 로버트슨의 소개로
벤처 투자자들을 연이어 만나게 돼요. 이 홈즈가. 그러면서 그 회사 초기 투자금들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그 저명한 스탠포드 대학 학장이 공과대학 학장이 소개시켜준 애고 와서 이게 똘똘하게 말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지. 내가 그 메커니즘은 뭐 다 아직 알 수는 없고 지금 아이디어 단계니까 또 뭐 그게 구체화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 아이디어는 좋네. 그래서 다 투자를 하는데 성공해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계속 이제 돈이 회사가 덩치가 커지니까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쌓은 명성 위에 또 다른 유명인사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인해서 다른 더 유명한 유명인사들이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계속 자가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루퍼트 머독 미국 폭스 운영하고 있는 언론 재벌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유명인사들까지 대거 영입이 되면서 이사로 영입이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평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이 승승장구할 때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료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 특히 IT나 방송에서는 천재 사업가다. 제2의 스티브 잡스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이다. 세계를 구할 미국의 영웅이다. 막 이런 평가들이 막 줄을 이뤄요. 그래서 뭐 클린턴하고 뭐 같이 마윈 회장, 클린턴 셋이 앉아가지고 대담 TV 쇼도 찍고 뭐 여기서 클린턴이 엄청 띄워줘요, 막. 그래서 점점 더 명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헐리우드 스타를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펠로우 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고 타임즈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포브스 선정 가장 젊고 부유하고 잘 수성가한 억만장자 글래머 선정 올해의 여성 페퍼다인 대학교 명예박사 포춘 올해의 사업가 블룸버그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뭐 이런 거 막 엄청 선정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캐리루라는 월스트리트 탐사보도 베테랑 기자가 있어요. 이 존 캐리루는 퓰리처상만 2번 수상한 아주 대단한 기자인 거죠.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이 보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 긴 시간을 취재를 하는데 몇 년간을 취재를 하는데 그 취재하는 동안 기사를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근데 얘한테 계속 그 월급을 준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자들 하루에 30개를 쓴대 기사를. 그래서 자꾸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쓰고 이제 인스타 캡처해서 쓰고 트위터에서 보고 쓰고 다른 기사 보고 쓰고 내 기사 보고 또 쓰고 그래서 확대 재생산만 하는데 몇 년에 하나를 써도 월급을 준다는 게 대단한 환경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이 그 고발을 해서 그 기자가 냄새를 맡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기자가 이 홈즈의 인터뷰를 보고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이 진단 기계의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회자 질문에 이 혈액 한 방울 뽑아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뭐 용액이나 이걸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반응을 보고 병을 진단한다라는 게 쌀로 밥 짓는 소리 같은 걸 해가지고 아니 저거 뭐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파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제보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게 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는 데가 이 기자가 등장한 시점부터 되게 재밌어져. 이제 갈등 같은 게 또 극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결국에는 보도를 하게 되죠. 테라노스가 만들었다는 그 장비, 에디슨이라는 장비인데, 이 에디슨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250가지가 아니라 16가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신뢰도가 의심된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경쟁사인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기존의 혈액 분석하는 기계를 그게 이제 20리터가 필요한데 분석을 하려면 그거를 한 방울로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쓰던 거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기계에 들어가야 되는 양은 있는데 피는 한 방울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식염수를 타서 양을 늘려가지고 기계에다 넣어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 설명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 이해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 정확도 또 뭔가 희석하는 장면이 막 나왔잖아요. 어. 그쵸. 근데 그게 뭐 양을 늘린다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나는 이제 그런 얘네들이 어떻게 남의 기계를 가지고 가라로 시험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잘 묘사된 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 중간에 저기 에리카 청이랑 음. 타일러 둘이서 뭐 이렇게 뭐 기비오고 뭐 할 때 얘기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이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맞아요. 들어서는 이걸 뭘 어떻게 했단 얘기야. 뭐 희석해서 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뭐 뭐 이런 자꾸 느낌. 비타민 D 수치를 봐야 된다고 그 소리만 해대고 네, 뭐. 나 비타민 D는 나도 부족한데 아 그래서 진짜요? 강조를 하는 거구나.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아무튼 비타민 D가 햇빛이죠? 비타민 D가 햇빛이냐는 거 질문 자체가 햇빛 받아야 나오는 거죠? 햇빛 받으면 애 네, 합성이 그죠? 되죠. 그 햇빛이죠지 뭐야. 아 그래. 아 역시 쇠질만 하는 애라 잘 몰라. 애들이 내가 약쟁이 잘못 물어봤다. 저 맨날 저 스테로이드나 꽂을 줄 알지 저. 그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석을 해서 하니까 기존 장비가는 양이 20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방울로 희석해서 넣어서 분석을 하니까 그 16가지 검사 결과는 나오긴 나오는데 당연히 정확도가 하락하겠죠.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런다는 거를 폭로를 해요. 존 캐리로라는 기자가. 이 기사 이후 이 테라노스와 홈즈의 몰락이 시작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회사의 이사진 중에 루퍼트 모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루퍼트 모독이 갖고 있는 언론사 중에 이 월스트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즈가 부탁을 하죠. 이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부탁을 하는데 루퍼트 모독이 등장은 안 해요. 거기서는 그냥 거절했다고만 나오는데 홈즈가 니네 회사 기자 중에 나를 음해하려고 한 놈이 자꾸 저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 막아줘라. 당신이 막아줘라. 너 안 하면 그때 루퍼트 모독이 1조 정도를 투자했대 이 회사에. 대단하죠? 1조. 그래서 그럼 너 이거 만약에 저 기사 나가서 우리 회사가 괜히 가짜뉴스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 네 돈도 날라간다. 근데 루퍼트 모독이 거기에서 그거는 우리 기자들이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우리 기자들을 믿는다. 하고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진짜예요? 아니면은 진짜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미담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건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말이니까 뒤늦게 나온 말이 아니라. 그리고 모르죠. 그 노회한 그 회장이 그래 나한테 1조 정도야. 근데 뭐 우리 기자가 봐서 뭐 이거 홍맹랑한 것 같으면 안 쓸 거죠. 정말 믿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이상이 있어서 기자가 폭로를 해서 테라노스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1조 날렸어. 다 날리진 않겠지. 어떻게 청산 절차 들어가서 뭐 얼마는 건지겠죠. 그래도 내 손해를 봤어. 하지만 결국은 그게 더 나한테 이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스트리트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또 나중에 자기 이런 얘기도 더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그 평판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회사의 신뢰도 그리고 자기 미디어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아가서 전체 미디어 제국의 신뢰도 같은 게 더 올라가면 그것도 나 이득이고. 혹시 분산 달걀을 한 바구니 그러니까. 잊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달걀을 나눠서 담으면 얘가 돈을 벌어도 얘가 돈을 잃어서 그대로고 얘가 돈을 벌어도 얘가 돈을 잃어서 그대로고 부가 안 늘어. 한 방에 한 방에 몰아가지고. 아, 참. 아무튼 루퍼트 모독은 그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그냥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브스가 그 전에 가장 젊고 부유하고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로 평가했던 포브스가 그렇게 평가했던 다음에 포브스 추정 이 테라노스의 자산 가치는 0달러. 이게 너무 이러면 이 정도로 극과 극의 평가를 할 거면은 반성문은 쓰고 해야지.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조그맣게 썼을 수도 있어요. 한 너무 줄 죄송합니다. 그때는 뭐 진짜 만물상처럼 해가지고. 한 켠에 만화랑 같이. 우표만하게. 만화랑 같이 해가지고. 얘네들 그 반성문을 썼나 몰라. 그리고 네, 포춘 선정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지도자 19명.
뽑혔어요. 이 포춘도 그 전에 올해 사업가라며 불과 1년 만에 그때 이제 11명 중에 같이 뽑혔던 사람이 그 폭스바겐 회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디젤 게이트 터졌잖아요, 폭스바겐. 그다음 그때 또 이제 미셸 플라티니 피파 회장 뇌물 받아 먹어갖고 프랑스 레전드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피파 회장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 전 회장인 제프 블라터 회장한테 200만 스위스 프랑을 뇌물 수수했대. 그래서 그걸 스위스 검찰이 기소해버렸어. 그래서 8년 자격정지.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드러나냐면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결승을 브라질 때 프랑스가 붙게끔 하기 위해서 승부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까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성공했지. 승부 조작. 하여튼 이런 사람들하고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홈즈는 한 10가지, 11가지 정도의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4개는 유죄, 4개는 무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2개, 3개는 이제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무죄 받은 4개는 환자들에 대한 기소는 다 무죄를 받은 거예요. 유죄를 받은 4개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소는 다 유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뭔 피해를 입었냐면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어떤 사람은 너 암 걸렸다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럼 그 암 치료하기 위해서 막 어디가 가서 정밀 검사 계속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야? 미국이 존나 비싼데. 그리고 뭐 임산부 뭐 누구한테는 뭐 유산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환자들한테. 근데 그건 다 무죄. 하지만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입힌 건 유죄. 그래서 그 유죄의 저기로 최대 80년까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 4가지로 11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교도소에 있다 하는데 지금 얘가 있는 교도소가 아주 그 안락한 교도소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그런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고요. 이 남자친구였던 써니는 12년형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았네요. 네. 그렇고 이 중간에 써니랑 이 저기는 헤어지거든요. 이 폭로가 되기 전에 홈즈랑 써니는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홈즈는 그 호텔 상속자, 호텔 재벌 상속자, 자기보다 10살 어린 상속자 남자 영계를 만나서 아이도 2명이나 낳고 재판 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 복역이 재판과 복역이 되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 출산을 했다라는 혐의로 또 기소가 됐어.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11년 후에 나와서 저분은 떵떵거리고 살 것 같아요. 재산이 뭐 파산하고 다 망한. 이 영화 드라마에서는 얘가 집에 갈 때 우버 타고 우버 타고 가잖아요. 그 다 망해서 이제 먼지만 남은 회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우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우버에서 부를 때도 이코노미를 부른단 말이야. 뭐 고민하다가 이코노미 부른 장면이 나와서 완전 개털됐나 보다 라는 것처럼 끝맺음을 했는데 아니야, 얘 존나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부자 동네에서 살아요. 그리고 재산이 뭐 아니 그 기업 가치가 뭐 얼마였죠? 100조였나? 뭐 그랬었는데 10조였나? 100조였나? 뭐 그랬었는데 아무리 망했어도 싹 챙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리고 또 이런 거 영화로 만들려면 누구한테 저작권을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 쟤한테 줘야지. 저작권을요? 제 책으로 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돈 떨어지면 자기 또 이거 자서전 내서 이제 그걸로 한 팔아먹고 그 영화에서 또 IP로 또 돈 벌고 할걸? 그래서 이 홈즈에 대한 평가로는 가스라이팅의 대가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공식 석상에서 이 홈즈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낮은 중성적인 남성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말을 했대요. 그런 게 이제 원래 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훨씬 좋은
목소리이고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웃긴 게 가족들은 왜 홈즈 원래 목소리 이렇게 중성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맞다. 가족이지만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내 편. 뭐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나 남편 편이에요? 박정희? 아니 사실 가족들이 더 냉정하지 않아요? 보통은 막 지적도 더 많이 하고. 니 그래서 안 된다 이러고 예, 예, 예. 인정 못 받고 집에 저거 여기서도 보면 약간 부모님이 일조를 한 느낌으로 네. 드라마에서는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뽐뿌질을 많이 하죠. 그래 네. 네가 최고야. 그래 네가 뭐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근데 그게 그냥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길러진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뭐 중간에 얘가 멈추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 개인으로 살고 그냥 개인의 행복을 쫓고 내가 지금 너무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데 이거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걔를 위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엄마 아빠의 그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엄마 아빠의 신념? 이런 걸로 막 아니다. 너는 멈추지 말고 계속 최고의 여성이다. 성공해야 된다. 약간 요렇게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특히 그 부모들의 그 딸뽕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장면이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을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를 그렇게 키웠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장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유영철이 잡혔어. 예를 들자면 예전에 막 그런 아니 지강원 이런 사람들이 그 유전무죄하면서 막 인질극 하고 있어. 경찰이 부모들 가족들 데리고 와서 아이고 아들아 자수해라 막 이거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언론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막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 아유 그런 애니까 그거 했겠지. 그런 애가 아니래다. 아니라고 먼저 보고 그런 애인지 몰랐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좀 인정인데 그런 애가 아니래. 난 그런 거가 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그 우리 아들이 뭐 부인과의 관계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묻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만약에 어떤 뭐 잘못을 한 것 같아. 네. 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이게 자꾸 학교에서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는데 자꾸? 한 번도 자꾸 아니고? 없어지는데 하여튼 다 잘 범인으로 그 움직이 아들님을 지목하는데 증거는 없다. 한번 아버님이 잘 얘기 한번 해봐셔라.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새끼 집에 오면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납니다. 아, 그래? 네, 니 훔친다 나를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안 훔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의심할 것 같아요. 눈은 흔들려 근데 눈 흔들리는 눈빛으로 계속 의심하고 아니라고 막 이러. 내 난 말을 못 믿냐고. 못 안 믿을 거. 일단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는 생각은 더 큰 일이면 모르겠지만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위는 안 되지만 네. 충분히 물건을 훔칠 애는 된다. 그냥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여기서 가족들이 우리 딸 원래 목소리 중저음이다라고 했다는 거자가 너무 웃겨.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모두 난 다음에 올해 인터뷰에서 홈즈가 나는 그 중저음의 목소리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아, 좀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직원 여기서 나온 그 여자 스탠포드 의대 여자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분도 그렇고 이제 테러노스의 여러 직원들이 홈즈가 실수로 원래 자기 목소리로 그 얇고 하이톤의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거 내가 몇 번 봤다 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가족은 원래 목소리다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목소리 변주한 사례가 있잖아요. 찰스 형 누구입니까?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스토리텔링 이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뭐 삼촌의 죽음 같은 거를 뭐 스피치나 이런 데서 계속 이용을 한다든가 그 자기 사례로 자기 어린 시절 뭐 이렇게 뭐 피만 보면 기절하는 뭐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든가. 근데 여기서 보면 삼촌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달해 봤는데 뭐 전혀 관심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거 또 나고 그리고 동그랗게 아주 그냥 동그랗게 눈을 뜨고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가뜩이나 눈이 큰데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진짜 좀 너무 무섭더라고. 무서워.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왜 거기다 입모양 이상하게 해서 그 굵은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 그렇게 동그랗게 뜬 눈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았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쌍꺼풀 수술했어? 쌍꺼풀 했지? 쌍꺼풀 제가 왜 합니까? 그건 자유자재로 만드시네요. 그럼요. 나이 드니까 이제 지방이 다 빠져가지고. 어때요? 눈은 깜빡거리고. 이게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전형적인 그 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지 않고 계속 보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고 그 눈으로 설득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까 그 환자분한테 제가 다이어트 지금 코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래야 돼. 직원들한테 싸우지 마.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하죠. 그 스티브 잡스처럼 터틀넥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인터뷰에서 자기는 8살 때부터 터틀넥을 입었대요. 아니 나도 그렇게 치면은 그 8살 때부터 입어본 적은 있겠지. 근데 이제 또 다른 인터뷰, 그 직원의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이세이 미야케 그 터틀넥 그 입으라고 추천했다. 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터틀넥을 입으면서 그 어떤 이미지,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을 한 거래요. 갈색 머리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금발은 좀 멍청하다라는 이런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금발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성공한 사업가, 여성 사업가들은 50% 가까이가 금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난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 차용하려고 금발로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발은 멍청해라는 이미지에 도전하는 어떤 미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는 혁명 투사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금발을 한 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일 이후로, 홈즈 사건 이후로 금발인 여성들은 야, 홈즈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딴 색으로 염색해라는 게 관례가 돼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퇴의 이미지, 뭐 주커버그나 잡스나 뭐 빌 게이츠 다 자퇴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통제를 했답니다. 직원 간의 소통 금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비판은 해고, 그다음에 야근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녁 시간을 저녁 8시로 잡았대. 야근을 시킬 목적으로. 그러면 8시까지는 일해야 되잖아, 밥 먹고 가려면. 8시까지 일하면 야근입니까? 야근이지, 5시까지는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냥 조금 늦게까지 일을 약간 더 하고 간다. 얘네는, 미국은 그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9 to 5가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9 to 5는, 우리는 점심시간이 있어서 9 to 6가 된 거고. 그래서 얘네 보면은 영화에서 같은데 뭐 책상에서 샌드위치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점심으로. 그게 점심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굶고 그냥 한다든가. 그래서 5시에 가야 되는데 8시까지 일을 해. 그리고 8시에 밥 먹어. 이건 뭐야. 야근 많네요. 그래서 그 처음에 얘가 이제 구축한 이미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 어떤 뭐 젊고 천재적인 뭐 영웅, 이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악덕 사업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도우려고 한 거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때 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그 존나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남성들, 거기다 늙은 남성들 전부 이사회에 모여 있잖아. 막 전직 장관 훗날 여기에 그 초기 그 이사로 참여했던 그 전직 국무장관 슐츠 국무장관의 손자가 이제 여기 인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부 고발자가 되는데, 그 손자 슐츠가 회고하기를 이 홈즈의 30번째 생일을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그 막 키신전이 뭐니 막 그 쟁장한 그
옛날 거물들, 틀딱이지만 거물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주고, 그 할아버지들이 막, 오행시도 막 해주고. 오행시요? 엘리자베스로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 그런 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괴하다라고 느꼈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올드 가이들이, 이제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났잖아, 다들.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정력적인 사람이고 싶었나 봐. 물론 이 젊고 천재적이고 예쁜 젊은 아가씨, 30대 아가씨랑 나는 동등하게 비전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어떤 일을.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 뭐 노욕이라면 노욕이고, 어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계속 내가 곱씹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해는 돼요. 뭔가 대세에 뒤처지지 않고 뒷방 늙은이가 되게 싫은 거야. 여성도 인정하고 그런 느낌. 그러면서 오행시 읽어주고 그런 어떤 좀 너무 기괴한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존내 빨아제끼던 그 언론하고 그 IT 업계의 그 호사가들. 결국에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 될 때까지 되는 척하는 실리콘밸리의 특성과 그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올드 가이들의 어떤 추잡스러움이 결부돼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끝. 끝. 대강 그냥 이런 사람이 어떤 사기를 쳤고 요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그게 옛날에 그래서 넷플릭스에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요 정도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에 참여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진짜 아이디어 하나만 던져놓고 그야말로 그런 거잖아요. 말로 다 때운 거잖아요. 말로 다 때운 거. 예, 그러고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용하고 그 다음에 막 굴려가지고 빨리빨리 개발해 그러니까 막 쪼고 조지기만 하면 예, 쪼고 그 사람들 월급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돈 끌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화학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자기가 처음에 뭔가 개발한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기술이 요만큼이라도 있겠겠지 했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게 조금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위워크 때도 한번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초기 모델과 개발에 되게 자기가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고 확장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좀 사기처럼 된 건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과소비가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 사실 문제인 거지. 네. 아이디어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걸 그렇죠. 공유 오피스가 지금 잘 나가니까 다른 업체들이 네. 그럼 사업 모델은 있는 거지. 결국에는 뻥이 크고 그러고 되게 포부가 크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하지 않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엄청 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데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안 되겠다. 저는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그 핑계도 생각하고, 아니면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고 이러는데, 회원님 5kg가 답니다. 10kg는 불가능입니다. 10kg는 좀 괜찮아요. 한의원에 가서 네. 팔 하나 잘라야 그리고 됩니다.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식이요법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안 되면 식이요법 한 회원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저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질러놓고 그 다음에 그러고 자기 되게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잘 풀리면 큰 사업가가 되는 거고, 잘 안 풀리면은 사기꾼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렇게 막 좋아가지고 우연히 음. 개발을 했다. 음. 그럼 진짜 된 획- 거야. 예. 천재 이제 영 진짜 그렇죠. 잘- 지구를 구한 거죠. 음. 뭐 사람들을 구하고 그냥 자기는 밑에 한 있는- 거 그 없는데. 밑에 있는 과학자들이 갈아 넣어서 만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참, 어쨌든 저렇게 시작을 할 아이디어와 수가 있는 비전을 던졌다는 거구나.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뭐 실제로 개발됐다면. 네, 네,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문지기는 업계의 사람으로서 이거 나 기억이 나네요. 이 처음에 이 회사 상장됐을 때 문지기가 형님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나보고 주식사라고. 자꾸 없는 얘기 만들지 마세요.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으니 망정이지. 지금 샀으면 땅을 치고 회하고 계시죠? 못 샀으니까 잘 됐지 뭐 다행이죠, 무슨 땅을 다행이죠. 칩니까. 아 이런 정신머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유 참. 아유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저도 엽기적인 의료 사기 행각에 대해서. 약쟁이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진짜 한 끗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사건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약간 처음에는 이 주인공한테 약간 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되게 혹시 착한 사람 아닐까? 알고 맞아요. 보면. 약간 그런 동정을 음. 보한 듯한 그런 이렇게 것도 있었고, 되게 왜냐면 좀 되게 초창기 네. 학생일 때 얘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되게 귀엽고 예뻐 또. 그렇죠. 그리고 뭘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음. 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음. 학부생인데 대학원생들 하는 거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있잖아 어떤 음. 연구에 대해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보면서 이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자기는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지만, 물론 이제 마지막 막판에서는 이게 사기도 치고 점점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을 이 사람이 또 잘 했다면, 이 진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가꾸고, 또 투자도 끌어오고 하고, 뭔가 자기 체면을 자꾸 걸잖아요. 그리고 또 음악 들으면서 걸고, 막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요즘 유튜브계 가장 핫한 이슈가 용찬우라는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뭐 알파메일 하는 아,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억 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500억 버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네. 500억을 벌게 된다는 이론 아닌 이론이 있어요. 그걸 설파하고 다니는 애가 이제 얘가 있는데, 얘가 뭘 하나 헬스 업계를 잘못 건드렸어. 말실수를 해서 큰 건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막 구독자 막 점점 빠지고 막 조롱거리로 전락해가지고 지금 제일 개 조롱하는 영상만 올리면 막 조회수가 듣보잡 처음 유튜버 팠는데 막 조회수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애가 하나 동네북이 된 애가 있거든요. 이 걔가 쟤랑 똑같아. 그래 내가 맞아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체면을 계속 걸고.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그 용찬우 채널 가입하세요. 유료 회원만 이제 모든 거 비공개로 돌리고 유료 회원 전용 저 컨텐츠만 올리거든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렸지. 그게 필요하시구만. 제가 이제 직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설득을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저런 자질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이게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나도 이제 약쟁이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책임을 또 조금 피하기 위해서 깔아둬야 되는 장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을 치료로 끌고 나가려면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사기를 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보면서 좀
다른 쪽으로 느꼈던 후배입니다. 뭐이 사람이 막 이렇게 당연히 그런 좋은 사람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 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약간. 저번에 그 위워크 때도 네. 지금 사실 느꼈던 거긴 한데. 네. 약간 그런 리더십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사실 조금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리더십에 저는- 리을자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사실 그 맨날 직원들 저보다 누가 자꾸 딸이냐고 묻는 직원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도 그냥 계속 존댓말 쓰면서 언제 오시냐, 시험 기간이면 쉬시라 이러면서 우쭈쭈쭈 맞춰주기에 바쁘고, 네, 그렇게 저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존경심 받고 막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비전을 앞에 던지고 거기를 향해 모두가 같이 뛰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어렵죠. 비전이 구려서 그래요. 음.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그리고 스스로 또 비전이 없고, 아까 저기 써니가 2화인가 3화에서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실험실 다 훑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딱 만나가지고 밤에 집에서 만나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니 써니 보고 니 내 몰래 실험실 갔다 왔지? 했더니 갔다 왔다. 근데 니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가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다 니 욕한다. 사람들이 한 명도 니를 존경 안 한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처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나도 그때만 해도 소니가 회사에 오면서 오늘 기틀이 잡힐 줄 알았어. 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근데 좋은 왔는데 사람이 존내 갈구리 갈구리 틀딱 새끼있어. 둘이서 막 가울구니까.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요? 이게 판단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한데 들어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뭔가 무슨 공산당 그 5호 감시제 시키는 뭐 이런 사람처럼 막 직원들끼리 서로 말 못하게 하고 막 욕하고 막 자르고 불러서 막 갈구고 웃기지도 않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플러스 네. 사실을 뛰어넘는 어떤 그 무엇으로 네. 환자를 설득해야 된다. 설명보다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감성 테라피. 그죠? 감성 테라피. 감성 테라피. 괜찮아요? 아니면 문 앞에 봐봐요. 비트코인 받습니다라고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괜찮아. 배너도 만드시고. 옛날에 저한테 형님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테라노스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주식 사라고 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받는데요. 아니, 비트코인 결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제하면 돼? 비트코인 분산 투자 달걀을 다른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몰빵을 해라. 하면 됩니다. 그래. 비트코인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니다. 알아보시면 정말 새로운 앱이 있어요, 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누가 네, 한적 라이트닝 네 트위터에서 보고 벌써 세 분? 맞네요. 세 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세 분. 보통은 용하다 이런 거 후기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병원 네. 올 때는. 근데 네.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온 게 아니라 이거 결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왔을 거야. 물론 그렇죠. 이걸 쓰고 싶어서. 그렇죠. 멀리서 오셨어요. 그러고 멀리서. 이걸 썼다는 경험을 또 네. 어딘가에서 올리고 그걸로 비전을 던지고 직원들이 다 따라오게 만들고. 지금 전국에 지금 34곳 있어요. 미용실도 있고 빵집도 있고 차 이렇게 중고차 딜러? 아니 차 이렇게 카센터? 꾸미는 거 뭐죠? 아 드레스업 하는데 튜닝샵?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나도 월급 그걸로 달라 해볼까? 비트코인으로? 좋습니다. 좀. 저는 선생님들한테 사실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해드리고 싶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준다 그러면 더 너를 아니. 보겠지. 그렇죠. 준다고 하면 뭐 미쳤냐고 하겠죠 저보고. 이게 하지만- 이게 뭔 규? 하지만 조금씩 투자하십시오. 투자는 지금 본인 직원들 책임입니다.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줄 만큼 비트코인이 있어요 지금? 사서 줘야 돼? 그렇죠. 그 몇 달 못 환차 소리. 버티겠지만 한참 소리 나잖아. 몇 달 못 버티겠지만 이게 와 100 비트코인 뭐 이만큼 있어서 거기서 내가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때 사서 줘야 되면 환차 그렇죠. 소리를 계속 붙잖아. 근데 그래도 이거를 하여튼 그건 거래 또 비용이 다른 계속 얘기지만 들어가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8부작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드롭아웃, 드롭아웃 뭐 중퇴 뭐 이런 뜻이죠. 나고, 중도 포기. 뭐 얘가 스탠퍼드를 중퇴했으니까 그래서 중퇴일 수도 있고, 뭐 테라노스가 크다가 중간에 나고 해버렸으니까 제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드라마 한 봤는데요. 이거 재미로는 어때요? 재미로는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요? 네. 2배속으로 봤어요? 1.5배속으로 봤어요? 아, 뒷부분 2배속으로 보면 엄청 재밌어요. 속도감이 그냥 지금 엄청 빨리 해. 아까 우리 거 취재를 길게 하셨다고 했는데 취재 되게 빨리. 우리 거를 지금 진지하게 들으시는 데이빗 백곰님이 아니 사실은 실토하자면 저는 사실 영화를 정해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시지 하고 나서 늦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오늘 진짜 너무 죄송해 하시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막 밀렀다가 빨리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아시잖아요. 항상 미리 이렇게 다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다 보고 온 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쵸 생업을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요즘 헬스클럽들 힘드니까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성수기거든요. 왜냐면 다들 몸매가 이렇게 힘을 쓸 이제서 때라서. 이제 7월달인데 네, 그 원래 발등에 다 불이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드라마적으로도 재밌다고 하니까 두 분 모두 저도 괜찮게 봤어요. 그 전에 나왔던 그 뭐죠? 그 눈 큰 여자?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사이프리드랑 같이 나왔던 빡빡머리로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가 나왔던 그 우리는 폭망했다. 그 드라마 그거랑 이거? 둘 다 재밌어. 둘 다 볼만해. 추천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That's Yoda. Okay.